자, 두 번째 시간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id 컬럼에 unsigned 속성을 추가하라고 하네요. 이 unsigned는 뭐냐면 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int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은요, 자바에서도 썼고 지금 DB에서도 쓰고 있는데, 얘는 하나 보여드리죠. 자, 잠시만요. 이거 여기 낫겠다. 자, 처음에 자바 기본 자료형 타입에 대해서 배우실 때 아마 이런 표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8가지를 외워라, 이건 외워야 된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고, 이 뒤에 나오는 이 범위 같은 경우는 사실 몰라도 된다,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 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자바를 배우신 분들은 그렇게 배우셨을 거고, 기본값 얘는 뭐 얘도 크게 언급이 되진 않았을 거고, 크기 바이트 얘도 크게 언급이 안 됐을 텐데, 이 int라고 하는 애는요 기본적으로 4바이트예요. 4바이트. 이 4바이트가 뭐냐면 숫자를 포함할 수 있는 범위예요. 얘한테는, 얘가 정확히 여기 보시면 이게 마이너스 21억이거든요 마이너스 21억부터 플러스 21억까지예요 얘가 허용할 수 있는 숫자의 크기가 마이너스 21억부터 플러스 21억까지를 int라는 애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넘어가는 애는 이제 int 타입보다 데이터가 크기 때문에 요 안에 넣을 수 없는 상태인데, 여기서 이 마이너스 21억부터 21억이다 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자, 이렇게 보여드리죠. 자, 여기가 0이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21억, 여기가 뭐 21억 했을 때 int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이게 4바이트인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unsigned라는 거는 음수를 안 쓰겠다는 제약을 거는 거거든요. 근데 id 컬럼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게시물 글 번호인데 마이너스 이미 있나요? 게시물 글 번호가 마이너스 1번 글이야, 마이너스 5번 글이야, 마이너스 뭐 1000번 글이야, 이런 거 있나요? 없죠. 뭐 회원 번호도 똑같을 거고, 이제 뭐 우리가 실제로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하면서 그 어레이 리스트로 데이터를 DB를 대신 했었잖아요. 그리고 어레이 리스트는 0번 인덱스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를 비교할 때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죠. 그쵸? 그래서 인덱스 번호를 찾았는데 마이너스 1이다 이러면 이거에 일치하는 인덱스가 없는 경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로직을 구현을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id라고 하는 컬럼에는 마이너스 음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음수를 아예 안 쓰게끔, 지금 int만 써놓은 상태에서 얘가 없으면 이 id 컬럼 안에 마이너스를 넣어도 데이터가 잘 들어가거든요. 하나를 넣어볼까요? 테스트로. 자, 여기서 우리 오토 인크리먼트 넣어놨지. 그럼 마이너스를 못 넣을 텐데. 이거 셋 전에 들어가면 안 되지. 들어는 가네요. 확인을 해보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얘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제는 글번호를 실제로 이 아이디가 책임을 질 건데 마이너스 글번호는 존재하면 안 되니까 그걸 아예 안 되게끔 막을 거예요. 그래서 unsigned 속성을 추가를 할 거고, 그 전에 제가 테스트로 넣은 얘는 좀 뺄게요.
자, 얘는 컬럼에 id라는 컬럼에 속성 추가해요. 제약 조건 추가해요. 그럼 우리 전에 했던 거 얼터 테이블 modify id고 그 전에 있던 거 다 써줘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unsigned까지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얘를 실행을 시키면 뭐라고 하네요. 얘 같은 경우는 unsigned라고 하는 속성은 이 맨 끝에다가 넣어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오토 인크리먼트 전에다가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 제약 조건을 추가할 때도 이런 제약이 걸려있는 애들이 간혹 있어요. 그럼 그때 내용 파악해서 변경해주면 돼요. 그래도 뭐라 하네? 아, 얘를 하나 더 옮겨줄게요. 낱널 앞으로. 이러면 이제 문제가 없죠. 이렇게 뭐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이 속성이 얘네보다 뒤에 있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먼저 처리를 해줘야 되는 애기 때문에 앞에다가 위치를 시켜주는 게 맞다 라고 얘가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였고요. 그래서 얘를 다시 보면 테이블 구조를 까보면 이제 unsigned는 여기 들어가 있죠. 아마 이 순서가 여기 보이는 이 순서를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낱널을 하기 전에 얘를 먼저 하는 거 아마 안 될 거고요. 뭐 이런 게 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그때그때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맞춰서 처리해주면 되는 거라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unsigned 속성이 추가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id 컬럼에는 음수는 아예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이너스 21억부터 21억까지 범위가 잡혀있는 이 범위를 감당하고 있던 인트한테 음수 부분을 뺐죠. 그럼 이 빠진 만큼 얘는 앞으로 처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원래 양수 21억까지 가능했던 게 양수 42억, 이게 아마 둘이 합치면은 43억 정도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처리가 가능해지는 애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부분 있던 범위를 앞으로 옮긴 거죠. 그냥 여기 이만큼 차지하고 있지 말고 여기서부터 시작해라. 근데 뭐 사실 이 데이터의 범위 크기 자체는 뭐 여러분들이 C 언어나 자료구조 이런 쪽 배우시고 다루시는 거 아니면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모르셔도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unsigned까지 추가를 했고 이제 음수 못 넣는 것까지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아까 위에 만들어 놨던 거를 얘를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이제 뭐라고 하죠? 경고가 떴네요. 이 id 컬럼에 이제 정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각 범위를 벗어난 거죠. 음수를 넣으려고 했으니까. 얘 음수 못 넣는다고 제약을 걸었는데 음수를 넣었으니까 이제 얘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났더니 3이 들어왔죠. 우리 원래 글 2개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 조건인 상태로 이거 추가했는데 뭐라고 하더니 3이 잘 들어와 있어요. 얘는 뭐 때문이냐면, 자, unsigned가 조건이 앞에 있었죠. 우리가 이 컬럼에 데이터를 넣을 때 데이터가 이 컬럼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제약 조건을 하나씩 거쳐서 문제가 없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unsigned에서 문제가 일단 발생을 했죠. 그래서 경고가 났어요. 그 상태에서 낱널 이거는 괜찮으니까 넘어갔고 오토 인크리먼트 진행이 돼서 1 증가 그리고 3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이제 내부 순환 로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는 부분이고, 이제 음수를 못 쓰는 조건을 추가했으니까 음수를 넣으려고 할 때 뭐라고 하는 거, 그럼 이제 음수를 안 넣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작성자 라이터라고 하는 컬럼을 타이틀 컬럼 다음에 추가를 해 달래요. 이 컬럼 추가하는 건 저번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그죠? alter 테이블 아티클 테이블에다가 얘 구조를 좀 바꿀 건데, 컬럼을 추가할 거니까 add 컬럼. 근데 이 추가할 컬럼의 이름은 라이터인 거고, 이 컬럼의 타입은 가차 100 정도로 할까요? 그 다음에 얘도 난널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서 만들면 어떻게 돼요? 이 라이터라는 컬럼 어디에 추가되나요? 바디 뒤에 추가가 되겠죠. 우리가 이거 아리지데이트 컬럼 추가하면서 했던 부분이에요. id 뒤에 만들고 싶을 때, 혹은 id 처음에 추가할 때도 했었죠. 맨 앞에 만들고 싶을 때, 맨 앞에 만들 때는 first 붙였었고요. 그 다음에 id 뒤에 만들고 싶을 때 우리가 붙였던 게 애프터가 있었죠. 근데 여기선 타이틀 뒤에 만들려고 하니까 애프터 타이틀이라고 해주면 이제 라이터라는 컬럼이 타이틀 컬럼 뒤에 생성이 될 거예요. 자, 보이시죠? 여기에 라이터 생긴 거. 근데 얘는 지금 우리가 값을 넣은 적이 없기 때문에 빈칸으로 나왔어요. 근데 원래 우리가 아까 전에 id 값 없을 때 처음에 뭐 나왔어요? 널 나왔죠. 근데 얘는 왜 딱 만들자마자 널이 아니라 없다가 나왔죠? 이 없다랑 이거 없는 공백이랑 널은 다른 거예요. 그쵸? 얘는 널이 아니라 공백이 나왔어요. 얘 왜 공백이 나왔을까요? 우리가 라이터 컬럼 만들 때 난널 했죠. 그럼 얘는 이제 널을 가질 수 없는 애죠. 그래서 그냥 기본값을 공백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작업하다 보면은 데이터가 널로 들어가 있는 한 컬럼인데 널로 들어가 있는 애도 있고 공백으로 들어가서 데이터가 없는 표현이 되어 있는 애도 있을 거예요. 그거를 처리할 때 조건에다가 이 컬럼이 널인 애 혹은 공백인 애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다중 조건을 걸어서 좀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데이터가 꼬이다 보면은 그런 식으로도 많이 꼬여 있어서. 자, 그 다음에는 이 라이터 우리가 만든 컬럼 얘 이름을 닉네임으로 바꿔 달래요. 여기 힌트가 다 나와 있죠? 이거 그대로 하면 돼요. alter table. 얘는 이거 modify 컬럼으로 해도 상관없거든요. modify 컬럼 해서 원래 있던 이름 to 새로운 이름 해도 되는데 change 사용하도록 할게요. change writer 얘를 닉네임으로 바꾸겠다. 그리고 이때도 이 원래 얘가 가지고 있던 이 기능, 이 제약 조건 걸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 애프터 타이틀 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지금 타이틀 뒤에 만들어져 있으니까. 자, 이러고 실행을 시켜보면 성공하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테이블 구조 확인했을 때 타이틀 밑에 라이터 있던 게 닉네임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그 안에 테이블 만들어서 데이터 넣어보고 테이블에 대해서 여러가지 조작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닉네임 컬럼의 위치를 바디 밑으로 보내달래요. 바디 밑이라는 건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맨 뒤에 만들어 달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이거 했던 거 좀 갖다 쓰겠습니다. 자, 얘는 add 컬럼 했던 거고 여기를 modify로 바꿔주고요. 이 기존에 있던 거 다 그대로 써야 되고 여기만 바디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이러면
우리가 라이터가 아니죠. 이제 닉네임이죠. 이름 잘 바꿔주고, 이러면 바디 뒤로 얘를 변경하겠다 라는 거니까 실행시켰을 때, 자, 구조 한번 확인해 보면 이제 바디 밑으로 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구글에다가 테이블 컬럼 변경, 뭐 컬럼 이름 변경, 뭐 컬럼의 위치 변경, 이런 거 검색하시면 다 나오는 거예요. 되게 기본적인 문법이에요, SQL문.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 내용을 보고도 뭔 소리지? 하시면 구글링 한 번씩 더 해보시면 되는데, 사실 설명드릴 게 이게 다예요. 얘는 이제 컬럼의 위치를 바꾸겠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문법이기 때문에 얘는 어느 정도 그냥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문법이 기억이 안 나면 그냥 구글링 해서 쓰면 돼요. 저도 이제 처음에 입사하고 일할 때 기본적인 인설트문, 업데이트문 안 외우고 했어요. 그때 당시 잘 모르고 있었고 외우질 않았었어요. 근데 사용해야 될 때 그냥 뭐 이제 내가 써야 될 DB가 오라클이라면 오라클 인설트문 구글링 하면 다 나와요. 그리고 뭐 얘는 MySQL이니까 MySQL 인설트문, MySQL 업데이트문 하면 다 나옵니다. 그거 가지고 그거 보고서 제 상황에 맞게 쓰면 돼요. 그래서 이 SQL 문법 같은 경우는 진짜 기본적인 거 몇 가지 정도만 머릿속에 그냥 남아있고, 나머지는 검색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데이터를 실제로 우리 입맛에 맞게 꺼내올 때 그 데이터를 꺼내오는 과정에서의 로직은 여러분들이 직접 짜야 돼요. 그게 어려운 거지 기본 문법은 쉬워요. 그래서 이번에는 히트라고 하는 조회수 칼럼 추가한 후 삭제해 달래요. 얘는 일단 칼럼 추가니까 별돌 테이블에 add 컬럼이겠죠. 근데 얘 이름을 히트로 할 거래요. 그리고 얘 타입은 어차피 조회수니까 숫자가 들어올 거니까 int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조회수도 음수가 있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가 배웠던 unsigned 추가해주면 될 거고, 얘도 낱날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지금 어차피 닉네임이 맨 뒤에 있고 닉네임 뒤에 hit 만들면 되니까 이러고 실행시켜보면 또 나올 거고요. 그리고 테이블 구조 이거 하나 밑에다 갖다 놓죠. 그럼 히트라고 하는 컬럼이 또 생겼죠. 그리고 만들어 추가한 후 삭제를 해달래요. 이거는 그냥 삭제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하는 건데, alter 테이블 여기까지 똑같아요. 이제 뭐 컬럼에 대해서 뭔가 수정을 하겠다, 추가하겠다, 지우겠다,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공통이에요. 그리고 나서 add가 추가였고 modify가 변경이었어요. 삭제는 뭐 delete 아니면 드롭이겠죠. 얘는 드롭입니다. 드롭 컬럼 히트. 얘는 뭐 지울 때 조건 같은 거 써줄 필요 없겠죠.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확인을 해보면 이제 또 지워진 걸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다시 추가를 해달라고 하니 이거 추가해주죠.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할 때 사용했던 게시물에 대한 구조를 다 갖춘 거죠. 아이디, 날짜, 그 다음 제목, 내용, 작성자, 그리고 조회수까지 우리가 원래 아티클 매니저 할 때 했던 그 컬럼들이, 변수들이 다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얘를 한번 조회를 해볼까요? 그럼 지금 보면 닉네임 비어 있잖아요. 이 비어있는 닉네임 칸에 닉네임을 채워 넣어 달래요. 무명으로.
닉네임을 채워놓으려면 우리 뭐 해야 돼요? 데이터 아예 삽입이에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열 수정이에요? 얘는 수정이죠? 그래서 업데이트 써주면 돼요. 업데이트 article set 닉네임, 얘를 무명이라고 세팅을 할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다 바뀌어도 되기 때문에 그냥 실행을 해도 되겠지만, 조건을 굳이 추가를 해주자면 닉네임이 공백인 애들, 지금 여기가 만약에 널이 들어있었다면은 이게 아니라 닉네임 is null 이라는 조건을 써줬어야 되는 거고, 널이 아니라 비어있는 값이니까 비어있는 값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조회를 해보면 무명이 이제 다 들어왔죠? 자,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이번엔 데이터 추가래요. 이거는 우리 그냥 아까 전에 했던 인설트 하면 되죠. 이거 하나 가져와다가 REG 데이터는 now로 추가할 거고, 타이틀은 제목 3, 내용 3, 닉네임에 홍길순 넣고, 히트 조회수에 10 넣으래요. 근데 여기에 아이디 왜 없을까요? 데이터 넣는 이 인설트 문에 아이디는 지정을 안 해줬죠. 아이디 왜 지정 안 해줬죠? 얘네 지정 안 해줘도 우리가 오토 인크리먼트 해놨기 때문에 알아서 들어가죠. 그래서 아이디는 더 이상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 문제에서 말하는 대로 데이터를 좀 채워주면, 자, 이렇게 인설트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해볼게요. 하나의 에러가 있고 하나의 워닝 경고가 있대요. 여기 세미콜론이 아니라 쉼표가 들어가야죠. 이거는 자, 다시 실행을 시켜보면 이제 문제가 없고, 한번 조회를 해서 확인을 해보면 잘 들어왔고요. 이제 이거 복사에다가 밑에 있는 데이터 추가 이 부분도 다 해주면 되죠. 제목 4, 내용 4, 얘는 홍길동, 히트는 55, 그리고 하나 더 복사해서 얘도 홍길동, 얘도 10, 얘는 제목 6, 내용 6, 닉네임이 문꺽정, 그리고 히트가 100. 얘를 어디까지 됐냐? 5번까지 됐으니까 아니지. 데이터 추가하는 거 우리 계속 했던 거기 때문에 어? 3, 4, 5, 6, 4, 5, 6? 왜 또 들어왔지? 근데 뭐 이건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하도록 할게요. 왜 두 번씩 들어왔니? 자, 이제부터 이 데이터를 가지고요,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걸어서 저 조건대로 데이터를 뽑아 볼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직접 넣고 테이블을 만들고 이런 경우가 신입 때는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 DB 설계 자체는 기획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이제 여러분들의 선임들이, 시니어 개발자들이 다 작업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테이블을 만들고 데이터를 직접 밀어넣고 하는 과정을 하다 보면 실수가 생기겠죠.
근데 데이터베이스는 그 실수를 치명적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왜냐면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라는 거를 이제 제대로 넣고 제대로 보관하고 그걸 제대로 꺼내와야 되는데, 만드는 것부터가 잘못되면 나중에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일이 커지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테이블을 그냥 만들었고 이 만든 테이블 하나에 데이터 넣고 뽑아보는 중이라, 실수하면 실수한 대로 바꾸면 그만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테이블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프로젝트다 라고 하면 그 프로젝트가 감당해야 될 테이블의 개수가 몇백 개가 되거든요. 그 몇백 개가 이 PK라고 하는, 얘가 이제 테이블끼리 뭔가 연관돼서 작업을 할 때 얘를 가지고 뭔가 기준을 잡는다 그랬죠. 그리고 얘를 넘겨받은 애를 뭐 FK라고도 하는데, 이런 키로 연결되어 있는 테이블들은요, 내가 만약에 얘를 뭔가 잘못 만들었어요. 그럼 얘를 지웠다 다시 만든다? 여기 연결되어 있는 FK들 다 난리나요. 이런 것 때문에 이 테이블의 상관관계가 이어져 있는 이런 구조들 때문에 함부로 나중에 테이블을 뭐 지우거나 바꾸거나 하기가 좀 어려워요. 초기 단계의 테이블을 최대한 깔끔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입한테는 이런 일은 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직접적으로 실무를 해야 되는 부분은, 이런 테이블에 데이터가 있다면 여기서 내가 원하는 조건대로 테이블을 뽑아오는 거를 해야 돼요. 지금부터 그걸 할 겁니다. 자, 일단 조회수가 가장 많은 게시물 3개만 보여달래요. 힌트에 오더바이가 있고 리미트가 있죠. 자, 일단 게시물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가져올 거예요. 셀렉트. 여기서 뭐 보여줄 한 컬럼들은 어차피 전체 다 보여줘도 되니까 별 쓰고요. 아티클 테이블을 보여줄 건데 여기서부터 이제 조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더바이라고 하는 조건은 정렬입니다. 얘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거 문제를 풀기 전에 select from article 여기까지만 하면 이거 테이블 그냥 데이터 그냥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얘를 만약에 오더바이 해서 id 라고 하면요, 변화가 없죠. 지금 얘는 왜 그러냐면, 이 오더바이라고 하는 애는 ASC 라고 하는 애를 생략하고 있어요. 기본으로 품고 있어요. ASC는 어센딩이라 그래서 오름차순이에요. 그래서 지금 작은 수부터 큰 수로 쭉 보여주는 거죠. 얘가 오름차순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름차순의 경우는 뭐 오더바이하고 컬럼만 적어주면 돼요. 근데 얘를 오름차순이 아니라 내림차순으로 보고 싶다, DESC입니다. 제가 초반에 그 디스크라이브 하면서 나중에 DESC가 하나 더 나온다 했었죠.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얘는 디센딩이라고 해서 내림차순이에요. 큰 수부터 점점 작아지는 수로 보여주는 거예요. 얘를 조회하면 차이가 보이실까요? 아이디의 역순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건 정렬입니다. 정렬.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데이터가 게시판 같은 경우 아이디가 작은 것부터 큰 거로 쭉 넘어가면서 나타나면, 우리가 처음에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만들 때 최근에 쓴 글이 뒤로 가는 문제가 있었던 그 방식인 거죠. 그쵸? 그냥 이렇게만 보여준다고 하면, 그럼 우리가 마지막에 쓴 글 11번째 글이 맨 뒤에 가 있을 거잖아요. 이대로 데이터를 보여준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DSC를 붙여주는 거죠. 이러면 최근에 쓴 글이 맨 위로 올라올 거니까. 이런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정렬. 이 아이디, 여기 중간에 써주는 이 아이디는 정렬의 기준이 되는 컬럼이고요. 그리고 얘는 정렬을 오름차순으로 할 건지 내림차순으로 할 건지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ASC 어센딩은 생략이 된다고 했는데 써줘도 상관없어요. 써주나 안 써주나 차이가 없을 뿐이지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그냥 오더바이를 썼으면 기본적으로 어센딩으로 정렬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조회수가 가장 많은 게시물 3개만 보여달래요. 게시물이 가장 많은 거 3개. 그러면 오더바이 힛 DSC를 하게 되면 많은 순으로 정렬을 하겠죠. 그죠? 이 상태에서 3개만 보여달래요. 우리 이거 많이 했는데 리미트 3. 지금 여기 쓴 것도 좀 줄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러면 셀렉트 별 모든 걸 조회할 건데 어디로부터? 아티클로부터. 근데 정렬을 할 거야. 뭘로? 히트로. 그걸 내림차순으로. 그리고 위에서부터 3개만 자르겠다 하는 거죠. 실행시키면 여기까지만 나오는 거고요. 그쵸? 그러면 지금 아이디는 8, 11, 6 그러니까 글번호가 8번, 11번, 6번 순이에요. 그러니까 정렬 기준이 얘기 때문에 나머지는 얘 기준으로 정렬된 대로 그냥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렬 기준, 그리고 내림차순, 오름차순. 자, 그 다음엔 얘 한번 해볼게요. 작성자명이 홍길로 시작하는 게시물만 보여주세요. 이거 우리가 했던 거랑 유사한 거예요. 우리 리스트에서 검색어 추가해서 검색어가 포함되어 있는 제목 찾아다가 보여준 적 있죠. 그거랑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애예요. 자, 얘는 select 별 from article 여기까지 일단 조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통이고, 이 다음에 이제 조건이 들어가는데 where 닉네임, 작성자명이 홍길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조건은 닉네임한테 거는 거고, 얘를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얘는 뭐가 조회될 것 같아요? 닉네임이 홍길이네가 조회가 되겠죠. 실제로 우리 데이터에는 없어서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얘가 아니라 like라고 하는 애를 쓸 겁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제가 홍길 뒤에 퍼센트를 붙일 거예요. 자, 이러고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여기까지 다 홍길이고 뒤에가 다른데 나왔죠. 얘는 뭐냐면 이 like를 쓰게 되면요, 이 퍼센트가 위치한 곳에는 뭐가 오든지 간에 구조가 이런 애를 찾겠다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홍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홍길까지 문자고 그 뒤에 퍼센트죠. 뭐 홍길로 시작하고 뒤에는 뭐가 와도 상관없으니 홍길로 시작하는 애 다 찾겠다 하는 거예요. 얘를 응용해서 이렇게 하면 뭘까요? 앞에가 뭘로 시작해도 상관없는데 마지막엔 길로 끝나는 애를 찾겠다 해요. 이런 데이터 지금 우리한테 없겠죠. 안 나와요.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여기도 퍼센트를 붙여줬어요. 이러면 맨 앞에 맨 뒤에는 뭐가 있어도 상관없어. 중간에 길이라는 글자가 하나라도 포함되면 다 찾아줘 라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검색어 기능을, 리스트에서 검색어 기능을 사용했을 때 그걸 DB를 접목을 시킨다면 얘를 쓰면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검색어가 만약에 들어와요. 검색어가 우리가 지금 제목이 제목 3, 4, 5, 6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 웨어에 타이틀 넣어놓고 like 여기다가 3은 몇 개 없겠구나, 4 했어요. 그럼 제목 안에 4라는 숫자가 포함만 되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얘를 만약에 이렇게 쓴다고 하면 얘는 4로 끝나는 애만 찾아줘요. 앞에가 뭐가 있든 4로 끝나는 애. 근데 얘를 앞뒤로 다 막아주면 퍼센트로 앞에 뭐가 있든 뒤에 뭐가 있든 상관없어요. 그냥 4라는 애가 포함되어 있으면 무조건 다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 4로 시작하는 애도 나오고요, 4로 끝나는 애도 나와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like를 쓸 때는 이걸 가장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보통 사이에 들어있는 애도 사이에 들어있든 맨 앞에 있든 맨 뒤에 있든 같이 찾아야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거를 실무에서는 많이 쓰게 될 거고, 네, 사용하는 방식은 이렇게 like하고 이 퍼센트는 이 데이터가 앞이든 뒤든 퍼센트가 있는 위치에 어떤 데이터가 있든지 간에 얘를 이 안에 실제로 넣어준 이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이러면 타이틀에
쟤라는 애가 포함되어 있는 애들은 다 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 모든 게시물이 다 쟤가 들어있으니까 다 나오게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를 닉네임 해놓고 임 했어요. 그럼 우리 임꺽정 2개 있죠. 맨 앞에 이미 임꺽정이 임이라는 글자가 맨 앞에 있는 애가 2개가 있는데, 이를 해보면 이 2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편한 거죠. 맨 앞에 있든 맨 뒤에 있든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퍼센트를 앞뒤로 막아주면. 근데 이게 정말로 앞뒤를 다 막을 필요가 전혀 없으면 굳이 이렇게 쓸 필요는 없겠죠. 상황에 맞게 잘 골라 쓰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번에는 조회수가 10 이상 55 이하인 것만 보여주세요 라고 하네요. 자, 여기까지 똑같고 where 조회수가 10 이상이니까 이렇게 들어와야겠죠. 10 이상 그리고 조회수가 55 이하. 여기에 사용된 첫 번째 조건 and 두 번째 조건, 얘는 자바에서 if문 생각하시면 편해요. 같은 원리예요. 얘랑 얘랑 둘 다 만족하는 애를 찾아줄 거예요. and로 엮였으니까. 셀렉트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쵸?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비트윈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그것도 문법의 일종이니까 찾아서 사용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작성자가 무명이 아니고 조회수가 50 이하인 것. where 작성자가 무명이 아니래요. 그러면 닉네임이 무명이 아니다. 그리고 조회수가 50 이하인 것. 자, 여기 사용된 느낌표는 이거 자바에서 많이 보던 거죠. 여기서 똑같이 쓰이는 거예요. 실행해보면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는 이걸로도 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는 얘가 더 익숙하시겠죠? 문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다양해요. 똑같은 기능을 하지만 다양한 문법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 편한 거 쓰시면 되고요. 꼭 얘를 써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 없어요. 그냥 이거 쓰면 돼요. 이게 편하면 이거 쓰면 되고, 이게 편하면 이거 쓰면 돼요.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이건.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작성자가 무명이거나 조회수가 55 이상인 게시물을 보여달래요. 작성자가 닉네임 무명이거나 이 거나니까 or 그 다음에 히트 얘가 55 이상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러면 5월로 엮였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맞아도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와 줄 거예요. 무명인 애들 다 나왔고요. 조회수가 0이지만 이 조건은 안 됐지만 얘가 참이 됐으니까 다 가져왔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무명이 아니지만 얘가 아니지만 얘가 참이 됐으니까 다 가져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골라서 꺼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꺼낸 애를요 자바한테 그대로 넘겨줄 거고요. 자바는 얘를 가져온 거를 화면으로 보내줄 거예요. 그래서 화면에서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검색어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뭐 폴프린트 아티클스 막 이런 거 만들어서 뭐 객체 넣어놓고 새로운 창고 임시 창고 만들어 놓고 데이터 순회해서 있으면 넣어놓고 없으면 안 넣고 해서 결과적으로 폴프린트 아티클이라고 하는 변수를 뭐 출력하고 그런 과정들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다루기 시작하면 새로운 걸 배워야 되기 때문에 좀 초반에 어려울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능을 만드는 게 엄청 쉬워지는 거고 더 할 수 있는 게 많아져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진짜로 나중에 뭔가 검색어 기능을 만든다 하면 이거 할 거예요. 이런 거. 이러면 끝이에요. 엄청 쉽죠? 우리 그 수많은 로직을 생각해내고 했던 그 과정이 얘로 끝납니다. 그리고 여기 검색어 들어오는 얘만 파라미터로 받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얘를 고정시켜 놓을 수는 없으니까, 어떤 검색어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이 부분만 파라미터를 받아서, 그러니까 매개 변수죠. 매개 변수를 받아서 쓸 수 있게끔 그것만 구성을 해주면, 여기에 뭐가 들어오든지 간에 이 자리에 뭘 넣겠다 라고 해놨으니까 그 들어온 거대로 조회해서 보여주면 끝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코드를 이제 구성을 다 갖춰서 뭐 JSP 화면부터 DB 다 갖춰서 코드를 짜놓고 나면 우리가 뭐 기능을 만들기 위해 로직을 생각했던 부분? 그런 게 거의 별로 없어요. 이제 그런 기능들을, 그런 로직들을 다 이 쿼리문이 할 거니까. 자, 좀 빠르게 진행이 되긴 했어요. 이 쿼리문에 대해서 SQL문 문법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고 나가기에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멀기 때문에 좀 빠르게 DB 다루는 걸 간략하게 좀 진행을 했는데 지금 한 거 정도만 할 줄 아셔도요 크게 문제될 거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뭔가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된다, 그럼 그때 가서 고민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수업도 일단 요 정도까지만 하고 이제 DB를 곁들인 아티클 매니저를 시작을 할 겁니다. 우리가 그 전에 했던 거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걔는 자바 콘솔로 운영되는 게시판이었죠. 그거랑 거의 똑같은 애를 DB랑 연결을 시켜서 만들 거예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클립스, 기존에 쓰던 거 말고 스프링 수트라고 하는, 스프링 툴 수트라고 하는 친구를 하나 설치하고 세팅하는 걸 할 건데, 이거는 출애 시간을 가졌다가 하도록 하죠. 9시부터 다시 하겠습니다.